아이고 윤석열 지지율 저거 금방 꺼질 거야 거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품이 아니라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5.18 배시를 계기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권 수업 중인 윤 전 총장이 그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까지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그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반도체 전문가 만나러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찾았다. 이종호 소장, 정덕근 교수 이런 반도체 전문가로부터 나 반도체 알고 싶다.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책 공부가 외교 안보 그리고 이제 경제 산업 크게 한 바퀴를 돌고 이제 굉장히 개별적인 이슈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는 그 핵 문제, 특히 그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경제 쪽에서는 그 노동과 그 복지, 특히 청년 일자리에 굉장히 집중을 했죠.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네. 이제 산업에서는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또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맞은 산업, 반도체.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 배터리, 5G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교수들이 한 얘기를 토대로 하면 가장 주목할 만한 발언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거는 거의 내가 정치에 나갈 테니까 정책적으로 제언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검사였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세상을 검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정치인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큰 변화라고 보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 굉장히 재미있다고 할까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서울대 연구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실제 현업에서 세계 1, 2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삼성전자를 방문해야 될 텐데 윤 전 총장이 경영권 승계, 그다음에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삼성을 직접 수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삼성을 방문할 것인지, 그렇다면 삼성은 윤 전 총장을 환영해 줄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사진이 대략 윤 전 총장 측근을 통해서 2장이 공개가 됐는데 저렇게 반도체 공동연구소 입구에서 찍은 사진과 앞서 우리 한국의 반도체 아버지라고 불리는 강대원 박사의 동상 옆에서, 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좀 주목이 됩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여러 의미 부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대권 수업 중인데 반도체 전문가들을 만났다. 산업계와의 첫 접촉이라서 더 여러 해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쯤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지난 3월에 이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이른바 자맹 행보를 하면서 집에서 치과하면서 주로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책을 읽는 것으로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하나씩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번 최근 며칠 사이에 보여진 행보가 그동안에 한 2달에 거친 자맹을 이제 좀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8일 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맞춰서 5.18 메시지를 냈다는 점. 그렇죠.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와 함의를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러 가지 자맹과 외부 일정 행보 중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서의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가서 직접
한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는 점은 그동안 이제 고민과 장고 끝에 여러 가지 준비와 여러 가지 고민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공식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일지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노동, 복지, 청년을 돌아서 반도체라고 하는 미래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고민을 털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권 행보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정치인. 왜냐하면 27년간 검찰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외교, 노동, 그다음에 경제, 복지를 알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 해소하는 모양새를 갖춘 데다가 예. 반도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경쟁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어떤 노력과 관심, 고민을 그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다. 저는 이런 모습만으로 일단은 행보는 대충 이제는 마무리하는 수순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있는 그대로는 저희가 한번 받아들여 봐야 되니까. 근데 정미경 의원님, 윤 전 총장이 쉴 새 없이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는 게 반도체 연구소 관계자들의 전언이고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글쎄요, 이 인력 양성, 인재 양성에 대해서 꽤 윤 전 총장이 많은 시간을 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이거 자꾸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잠시 들거든요. 예. 핵심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석유보다 더 중요한 반도체가 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2017년도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해갖고 그 프로그램을 끊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인력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지금 공장이 중단되고 지금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도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규제를 해버리니까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막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가장 핫하고 가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산업 제가 볼 때는 이게 반도체입니다. 네. 앞으로 미래를 또 책임지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한테 누군가가 진짜 그 어드바이스를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고 사실 검사가 수사하다 보면 저런 내용 잘 모르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국가 경쟁력을 예. 확보하고 앞으로 그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잘 몰랐을 테니까.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죠? 네. 몰랐을 테니까 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일단 반도체 공장, 반도체 연구소까지 갔다 김주옥 교수님. 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제가 앞서 대권 수업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 전 총장의 대권 수업 중에 한 2교시, 3교시쯤 됐을까요? 당시에 내가 경제 외교를 모른다고 해서 외교안보 분야의 김성환 전 차관과 여러 자문을 구했는데 그럼 이 수업 중에 아마 반도체 얘기가 나왔고 그럼 내가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좀 섰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런 맥락이 섰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핫한 건 대학 연구소를 가도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반응을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핫한 인물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일정하게 좀 예열이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일까 이후일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정치적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상당히 예를 들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익숙한 산업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삼성전자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일거세분 1등 산업이라는 생각들을 국민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최근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백신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반도체 전쟁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반도체 문제이고 국민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 산업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의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 방문해서 반도체 문제를 다룬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자신이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들 정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 하나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의 미래 지도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후변화나
소위 지구에게 닥쳐올 새로운 아젠다들에 대한 미래 비전들을 제시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에 좀 어떤 그런 비전이 나올까 궁금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반도체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부분들. 예. 이건 좀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방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떤 누구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 자체들은 중대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첫 시발점, 첫 발자국으로서의 반도체 연구소는 상당히 중요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행하는 이 없이 한 2시간 30분 정도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 방진복까지 입고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는 후문까지 들려왔는데요.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논평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저희가 뉴스탑10에서도 차례로 보도를 좀 해드렸었는데 2달 전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노동 전문가에게 청년 실업을 들었고 방금 전에 만나봤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에게 외교안보 수업, 이번에는 반도체 정책, 필요한 정책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대권 수업이 한 바퀴 돌았고 이제 조만간 1, 2주 안에 본인 메시지 혹은 본인의 내공, 학습을 좀 가다듬는 시간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3월 4일 날 퇴임했죠. 그 이후에 서초동에 있는 자택에서 집거하면서 마치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참고 지내다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검사 윤석열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정치인 윤석열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예. 지금 상황은 쑥과 마늘을 거의 다 먹고 이제는 고기도 좀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중이고 이제는 꼭 10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나와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준비는 됐다. 그런데 5월과 6월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18이었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진영에서는 5.18에도 이제 정치로 나올 수 있다. 또는 더 늦어서 이제 6월로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5.18은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나올 걸로 보이지만 5월 말부터 6월 초 또는 7월 어느 때 나와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기적으로는 이제 언제 나올지는 뭐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는 됐고 예열은 끝났고 마늘과 쑥을 일단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기 조절을 보면은 정치 일정에서 5.18이라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간의 또 일정들을 보면 사실 야당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6월 11일로 전당대회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에 대한 것들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직접적인 출마를 시작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11일 전당대회 국면이 전후로 해서 어떤 시기를 택해서 나와야 될지를 아마 이제 소초동 아파트에서 마늘과 쑥으로 심기일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단군시나 쑥과 마늘 비유해서 이해는 좀 잘 됐는데 또 일부에선 차기 대선 주자가 그렇게 영웅시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들도 동시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비유는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요.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6월 중순쯤에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21일에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윤 전 총장의 모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윤 전 총장 측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정 의원님. 네. 윤 전 총장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 해당 모임,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임에 강연자로 나서고 기조발제자도 이렇고 그러면 전문가 33명 집단이 윤 전 총장 싱크탱크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싱크탱크인 것 같아요. 어허. 물론 윤석열 총장이 언론에 보니까 본인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송상현 교수님이 그 지도 교수잖아요, 논문. 그리고 저도 기억하는데 굉장히 그 유명하신 교수님이세요. 이 법률,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요, 민사소송법 교과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아마도 우리 그 윤 총장이 학교 다닐 때 민법과 상법에 더 많은 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제사범이나 이런 거에 그 수사를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33명이에요. 왜 33명일까요? 독립선언서에 이름 넣으신 분들이 우리 독립운동가 33명. 예. 그걸 생각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구할 33인? 그런 의미로 33명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조 발제자가 진중권 교수인데, 진중권 교수는 나름대로 이 포럼에서 발제자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당시 지금 그 윤 총장이 이런 지금과 같이 대선 주자로 올라오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조국 교수가 어떤 그 모티브가 동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조국에 대해서 반조국 전선에서 그 1등 주자로 계속 지금 달렸던 분이 진중권 교수니까 예. 그 공정이 어때? 나는 공정을 위해서 내가 옳은 말 하는 거다. 공정과 상식.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이 지지 모임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위한 포럼이다. 대선 행보를 위한 어떻게 보는 첫 번째 포럼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이 앞서 뭐 반조국 혹은 현 정권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이도원 의원, 네. 그러면 이 포럼이 결국은 반문의 좀 구심점, 윤 전 총장 중심으로 그런 그냥 포럼 시작이 되는 겁니까? 구심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주변에 쉽게 설명하면 여러 개의 그 가건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 가건물 중에 어느 정도 그 완공이 돼서 실체를 갖춰가는 하나의 건물, 그러니까 하나의 모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송상현 그 교수가 참여했다는 건데, 송상현 교수는 단순하게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석사 논문 지도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예. 윤 전 총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멘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 송상현 교수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겠지만 2003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재판관이 된 분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정치적 발언한 게 그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되고 헤이그에서 사나운 이준 열사의 그 한을 내가 풀었다 이 말 한 게 유일하게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고, 이후에는 공식 행사에도 잘 나가지 않았지만 직접 포럼을 꾸리고 거기서 발표까지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전면적으로 나선다는 의미고, 송상현 그 교수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하나의 이제 포럼 형식으로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이렇게 조직을 보면은 이런 지금 정책 포럼으로는 이게 처음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윤 전 총장이 이 포럼에 대해서는 만들어 달라 아니면 과정을 일일이 참견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송 교수와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응을 한 것 같고, 이 포럼의 발표문이라든지 발제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일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졌을 것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책은 그렇고 이제 조직,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사모 같은 그 조직도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출근할 때마다 대검 앞에서 지지 시위를 한 분들, 열지대라고 하죠. 예. 그분들이 나름 열심히 모임을 만들어서 아스팔트 조직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거기에 윤 전 총장이 호응해서 어릴 적 사진을 여기에 준 적이 있죠.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 이 두 모임 정도는 적어도 윤 전 총장이 만들어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만든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전에 유명했던 윤사모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윤 전 총장이 직접 호응을 한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이 포럼의 기조발제자로 나서는 게 바로 진중권 전 교수입니다. 진 전 교수가 과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윤석열 지지율 저거 금방 꺼질 거야, 거품이다. 거품이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거품이 아니라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쪽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이 연대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권을 좀 탈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기조발제자로 나서긴 하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섭외받을 당시에는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그냥 요청받고 수락한 것이군. 이게 본인이 무슨 뭐 지지 모임에 33명 안에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33인으로 돼 있다는 이 공정과 상식 이 포럼에는 진중권 전 교수가 정식 회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뭐 페이스북에 밝힌 대로 공정을 주제로 발제해달라 한 모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진중권 교수의 그 발언이나 행동이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는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보니까 충분히 그 발제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 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중권 전 교수가 지난해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지속적인 정치적인 그 발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실제 어떤 정치 집단과 정치 단체하고 직접적 행보를 같이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번에 이 33명으로 구성되는 이 윤석열 그 전 총장을 지지하는 포럼이라 하더라도 네. 외부의 섭외와 초청을 받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포럼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나 이 뜻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는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대권 행보를 시작하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조직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첫 출발하는 이 송상은 교수가 주도하는 이 포럼이 그 멤버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결속력이 높은 멤버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다양하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사람들은 각 영역에서 나름대로 존경심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송상현 교수 중심으로 외곽에서 병풍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친윤석열적인 포럼으로 저는 자리매김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와서 무슨 축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외곽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응원하고 예. 후원하는 그런 식의 아마 각계각층의 각 영역에서 좋은 분들을 송상현 교수 나름대로 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기서 재미있는 걸 제가 좀 찾았어요. 어떤 겁니까? 그 송상현 우리 교수님이 쓴 그 회고록이 있는데요. 그 회고록의 제목이 뭐냐면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 예. 마치 제자인 윤석열 총장을 두고 책 제목 쓴 것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고독한 도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정의의 길을 열고 있다. 예. 이렇게 아마 생각할 테니까 좀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상상력이 더해진 비유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이제 정 의원님 보셨을 때 그런 거니까요. 김주옥 교수님. 근데 이 포럼 뭐 정리를 해보면 결국 공정과 상식을 주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정신, 뭐 시대 정신, 공정, 상식 이거를 계속해서 뭐 진전 교수든 혹은 송상현 교수든 윤 전 총장은 앞으로도 이 대선 때 적극 활용을 좀 하겠네요. 이게 뭐 본인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가치는 본인이 어떤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가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고민스러운 건 이런 포럼들을 만들게 되면 예. 계속 그 윤 전 총장은 자신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하나 지금 예를 들면 사실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다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파리가 좀 끓 거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땐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싱크탱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상당히 어렵다. 근데 좀 과하다는 측면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정권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알겠습니다만 예. 이게 과하면 무너지거나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에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 대통령 국정 지지율 중에서 지금처럼 높은 지지율이 없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공격을 하더라도 숫자의 현란함과 무관하게 국민의 삶 자체 같은 경우는 고달픈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정도가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좀 이것들은 본인이 얘기하는 좋은 정치가 아니라 싸움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을 두 개로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측면에 대해서 윤 전 총장도 상당히 고민하고 고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한 진영에서 다른 진영들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리더십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네. 본인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라고는 가치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했던 좀 표현은 좀 거칠 수 있는데. 극단적이십니다만 거기에 맞게 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진영들을 갖추어서 이게 새로운 정치화라고 얘기를 해야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제기가 프레임 짜서 싸움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게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조심스럽고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아젠다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 알려진 윤 전 총장의 반도체 연구소 방문과 이 윤 전 총장 관련 포럼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